네, 자, 질문이에요. 그냥 간단히. How are you? Fine. Okay. Alright. Good. Fine is always good. 그렇지만 자, IH는 좀 스피킹을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잠시만요. 이거 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오늘 많이 안 했네요. 몇 명 정도? 1명 정도. 되게 눈에 익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 혹시 설명 때 오셨었어요? 저 그쵸? 설명 때 오셨었죠? 네. 저 거의 뵌거 같았어요.
일단 치워드릴게요. What's your name? 이보한. Okay. 고한 씨. 고한 씨죠, 그죠? 네. Right. And what's your name? 조주현. 네, 주현 씨. And 장세웅. 세웅 씨. Right. Okay. 네 분 나오셨네요. 자, IELTS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세 분 중에?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 쳐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우셨어요? 아카데미 오시셨죠, 그렇죠? 아, 저 제너럴 제너럴 오시셨어요? 근데 좀 이거는 아카데미로 수업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뭐지? 편지 적는 거랑 자료는 좀 챙겨드릴게요. Right, okay. So, 세훈 좀 이해 제가 기억력이 약간 되게 짧아요. 세훈 IELTS 안 쳐봤죠, 그렇죠? 무슨 목적으로 IELTS 본 거예요?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려고 있어요? 호주. 호주 되게 많이 가는군요. 그래서 몇 점 있다고 했어요? 6점이요? 대학 간 거죠? 6점 넘는 거지. 대학은 다른 쪽에 가죠. 네, 오케이. 그래서 호주 가는 사람은 뭐 요리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리 잘하세요? 요즘 뉴질랜드에 계신데 요리하면 바로 맞추는 정도인데. 왜 그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았을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오케이. 보란 씨. 저는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이요? 캐나다?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교환학생. 혹시 부산에 다녀요? 아니, 저 구경대. 부산대에 다녔으면 제가 다녔던 학교를 교환학생이거든요. 오케이. 어디로 가요? 뉴캐슬. 거기 북부에 엄청나게 발음이 강하신데 네. 알아듣기 힘든. 그래도 재밌네요. 근데 좀 도시 자체는 굉장히 우울해요. 아, 진짜요? 볼 거 없고. 이렇게. Right. 주현 씨. 네. 제너럴 그럼 취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4점 넘나요? 아니요 2.5점이면 좀 센데요, 제너럴. 그리고 몇 점이었어요? 교환학생? 6.5. 6.5요? 오버롤. 오버롤 6.5요? 뉴캐슬 대학이 그랬나? 2.5, 센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시험이 조금 자기가 어저히 가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만 해도 이쪽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한국어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언어력 치면서 잘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냐면 이게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그 감이 좋아야 시험을 잘 치는 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라이팅 기본적으로 라이팅이 어떤 거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테스트 1의 라인 퍼플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지금 유형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설명을 좀 드리기 때문에. 근데 보통 수업에서는, 특히 스피킹에서는 저는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외워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해외 나가서 이거 바꿔먹고 거기서 벙어리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실력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많이 시키는 편인데, 자, 오늘은 라이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은 태스크가 총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1과 태스크 2로 나뉘는데, 태스크 1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 아니면 차트 같은 걸 분석을 해요. 다른 내용도 있는데 밑에 유형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태스크 2는 에세이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 찬반을 논한다든지 장단점을 쓰라든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든지 같은 유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2태스크를 해서 1시간 동안 시험을 치게 되는데, 태스크 1은 약 20분, 태스크 2는 약 40분을 수료하게 됩니다. 제너럴 같은 경우는 그 편지를 쓰는 걸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20분을 쓰고 40분을 쓰면 보통은 근데 테스트2에서 35분 정도를 쓰고 5분 정도는 앞에 테스트 1과 테스트 2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빨리 쓰시는 분들 있고 사실은 40분이면 테스트 2 쓰기는 좀 벅차죠. 그렇죠? 자, 작성 방법은 토플 라이팅이랑은 좀 다릅니다. 핸드 라이팅이에요. 컴퓨터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연필로 종이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 라이팅이 좀 엉망이다, 아니면 스펠링 못 알아본다 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입니다. 확실히 불이익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체가 좀 물이 붙어주세요. 위로 앉으면. 그래서 핸드 라이팅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 같은 거는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죠. 자, 그리고 태스크 1과 2에 각각 요구되어지는 글자 제한수가 있어요. 태스크 1에서는 최소한 150자 이상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권을 드리면 170자 정도는 적으시는 게 좋아요. 170자. 그리고 태스크 2에서는 250자, 최소 250자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70에서 300자 정도까지는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좀 안정적이겠죠. 그렇게 적으면. 자, 그러면 IELTS 라이팅 테스트가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요 첫 번째 케이스 있어요. 일단 두 학생의 이름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얼굴을 맞으시는 분에 오가연, 이름 가연, 다른양, 오케이. 자, 그리고 소냐, 오케이. And what's your name? 오슈. 오케이. 일단 당신은 좀 더 체크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achievement라고 돼 있죠. 테스트 achievement는 achievement하고 뭐예요? 뭐 성취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물어본 말을 얼마나 적절하게 연관성 있게 답을 했냐가 achieve 거예요. 그래서 그걸 achieve 했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질 퀘션에서 물어본 거를 정확하게 써내는 게 이 점수 매기는 채점 방식의 핵심이겠죠. 자, 두 번째, 요거는 하면서 예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태스크 리스폰스예요. 이거는 태스크 2에서 쓰이는 건데 질문을 얼마나 잘 응답했냐 똑같지만 여기서 약간 다른 거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제시를 했냐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시를 듣는 거예요. 예시를 듣는 거. 근데 IELTS에서는 예시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외국에 뭐 대학을 가시게 되면 공부를 하러 에세이를 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에세이랑 외국 에세이는 좀 많이 달라요. 외국 에세이에서는 예시를 풍부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가 없이 이론만 열고 하는 거는 교수가 이거 내가 이론 몰라서 너한테 이론 물어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점수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교수가 이론 모를 리가 없죠. 교수는 예시를 모르셔야 죠 학생이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자, 3번 coherence and cohesion. 자, coherence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썼냐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주기적으로 연결이 되냐. 본문에서는 이 말하고 결론에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cohesion이라는 거는 연결어를 쓰죠. Because, and, so, therefore, however. 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줘서 문장과 문단이 연결이 매끄럽게 되냐를 묻는 게 cohesion이에요. 그렇죠? 자, 4번에 lexical resource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휘에 대한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사용을 했느냐. 예를 들면 테스트 1에서 increas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줄에서 increase 쓰고 두 번째 줄에서 또 increase 쓰고 세 번째에서 또 increase 쓰면은 점수가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increase를 대체할 다른 뭐 rise라든가 그렇죠? 뭐 grow라든가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고 잘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예를 들면 식물 기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르다 우리 대표적으로 뭐 쓰죠? raise, grow 이런 단어를 쓰죠. 식물 얘기를 하는데 raise를 쓰고 동물 얘기를 하는데 grow를 쓰면 반대로 쓰는 경우죠. 그렇죠? 동물이 raise고 식물이 grow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게 안 어울리는 단어들의 예시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들.
5번에 보면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라고 되어 있죠. 자, grammatical range라고 하면 문법적인 범위예요. 뭘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다양한 문장의 형태를 사용했는가. 시제, 그쵸? 현재 완료 같은 거 특히 좀 어렵죠, 그쵸? 현재 완료를 맞게 잘 썼는가. 뭐 미래를 얘기하고 있으면 미래 시제를 썼는가. 그거를 묻는 거죠, 그쵸? 그리고 accuracy, 정확성. 예를 들면 주어, 동사의 수가 일치하느냐. 예를 들면 주어가 3인칭인데 동사가 일반 뭐 S 안 붙고 그냥 오면 일반 동사가 이거는 틀린 게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사실 IELTS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거창하게 어렵게 써야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게 쓰는데 문법적으로 얼마나 accurate한지 정확한지 그리고 문법의 레인지를 다양하게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 안에 5 단어밖에 없더라도 그 문장이 말이 된다, 깔끔하다, 주기적으로 연결된다 하면 최소 못 받으셔도 6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은 좀 계속 어렵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화려하게 쓰려고. 근데 영어권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게 그 에세이 대학생들 특히 쓸 때도 그렇지만 간결하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문장을 한 줄로 탁탁 끊었어요. 왜 문장 쓸 때 한 문장 그래서 쭉 연결해서 3-4문장씩 쭉 쓰시는 분도 있죠. 3줄, 4줄씩. 그거는 요즘 안 하거든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IELTS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짧게 끊어 쓰셔도 전혀 뭐 수준이 낮은 글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IELTS 라이팅을 하기 전에 기억을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주어, 동사의 매칭, 수를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여기 예시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things to remember 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첫 번째 거는 간단한 표현이에요. 주어, 뭐 I, you, he, she, it, they 이렇게 돼 있고 비동사가 현재할 때 뭐가 들어가는지 과거할 때 뭐가 들어가는지 자, 여기까지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주어 with 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수식과 함께 들어간 주어일 때 비동사, 현재, 과거, 조동사 두가 어떻게 형태가 변해야 되는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위에는 생각보다 쉽고 뭐 I면 비동사 현재는 뭐예요? am, 그쵸? 과거면 was죠. 그쵸. 그리고 조동사는 뭐가 오죠? 그대로 do가 오죠. 자, 그래서 위에 박스를 먼저 한번 채워보시고 이건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수식이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이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는 헷갈리죠, 그쵸? 수식이 붙으면 동사가 뭐가 뭐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I일 때는 아까 비동사가 M이라고 했죠. 과거는 was. 그쵸. 조동사는 역시 to가 오죠. 그쵸. 자, U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are. 동사, 비동사 과거는 were. 이것도 역시 to. 간단하죠. 그쵸? he나 she일 경우는 비동사 뭐예요? is. 그쵸? 그리고 과거 was in 조동사 does가 오겠죠. 자, 이게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이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근데 막상 라이팅을 쓰시면 되게 잘 쓰는 사람들도 항상 she play 하고 s 빼고 she go 이렇게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전부 다 깎이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게 요 얘기예요. 자, 이 하면 비동사 뭐죠? is. 그쵸? 과거는 당연히 was, yes. 그쵸? 조동사는 do가 does. 그쵸? 3인칭. 그쵸? does가 되겠죠? they는 뭐예요? are, yes. 그쵸? 과거는 were. in 조동사 to 그대로 오죠. Jinx는 3인칭이죠? Jinx는 is. in was, does, yes. 그쵸? Student is. 그쵸? 학생 한 명이죠? was and does. 그쵸? 3인칭이죠? 마찬가지로. 자, 2칭. 동명사가 맞죠? is. 그쵸? was. 그리고 조동사는 does. 마찬가지로 does예요. 자, the internet. 고유명사죠. 이거는 is. 그쵸? 이것도 똑같아요. was, does. 마찬가지죠. You and I are 두 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you and me가 아니에요. you and I예요. and were 그리고 do가 오겠죠? 자, 요거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수식이 있는 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같이 볼게요. The number of students studying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넘버. 자, 여기서 말하는 the number는 뭘까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수일까요, 보수일까요? 단수죠,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가 is가 오고 과거가 was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does죠, 그렇죠? 자, 밑에는 좀 다르죠. A number of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a number는 뭘까요? many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many를 말하는 거예요. many. 그러므로 여기는 비동사가 are이 오겠죠. 그렇죠? are이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are이 오고 과거는 were. 그렇죠? 조동사는 당연히 do가 되겠죠. 그렇죠? 복수죠. 자, a few students라고 하죠. 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죠. 명사에는. 근데 우리 뭐 아주 조금 할 때 쓸 수 있는 말 뭐 많이 배웠지만 뭐 a few, a little 이거 배웠어. 그렇죠? few.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a few는 언제 써요? 셀 수 있을 때 써요. 자, little과 a little은 셀 수 없을 때 써요. 자,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뭘까요? 얘가 좀 더 부정적이에요. 좀 더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I have a few friends, but I'm very happy with them. I have a few friends, and I'm very sad.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친구가 진짜 없어. 친구가 좀 있지만 행복해. 약간 그런 거죠. A little 좀 마찬가지죠. 좀 더 negative, 부정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쓰실 때는 writing에서 a few를 쓰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메모를 해서 좀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a few students라고 했으니까 비동사가 뭐 걸까요? are, 그쵸? 복수죠, 그쵸? 그리고 뭐 과거는 월이겠죠? 자, a little money는 비동사가 뭐 걸까요? is. 자, 왜냐? money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가 와요. 자, 뭐 little money도 다 마찬가지죠. 자, a lot of lettuce. 자, what's lettuce? 레터 뭐예요? 편지. 뭐 글자도 되지만, 그쵸? 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비동사 are. 그쵸? R이 오고 뭐 월이 오겠죠. 그쵸? 자, a lot of money. 돈이 a lot of 하면 뭐예요? 많다. 그쵸? a lot of는 쓸 수 있는 명사, 쓸 수 없는 명사 상관없이 다 올 수 있죠. 그쵸? 돈이 많다. 그럼 이거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왜냐면 money가 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s로 써요. 자, children living in China. 중국에 사는 아이들이죠. 요거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 children이 child의 복수 형태죠. 그쵸? 그래서 R이 오겠죠. 자, learning a lot of languages.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요거는 뭘까요? yes. is가 오겠죠. 동명사죠. 자, 뭐 was고 뒤에는 다 똑같죠. 과거. 자, 그래서 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첫 번째 두 개예요. The number이랑 a number이랑 다르다는 거. The number은 그 수라고 해서 개념, 전체 개념으로 봐요. A number은 many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IELTS에서 많이 하는 writing 실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의외로 실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첫 번째 students eats라고 돼 있죠. 어떻게 보시면 되죠? Yes, 그쵸. Students eat이죠, 그쵸. Students eat. 학생들이 먹는다. She plays가 되겠죠, 그쵸. 3인칭이니까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이죠, 그쵸. 자, Kathy, go가 아니라 뭐죠? goes, 그쵸. 3인칭이니까 go, goes가 되죠, 그쵸. 자, 대소문자 구분도 역시 중요하겠죠. 가장 많이 틀리는 거는 역시 그 월이랑 요일인데 그거 말고도 나라 이름도 깜빡하고 USA 적는데 그냥 그 소문자로 USA 적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도 어떻게 적어요? 첫 글자가 그쵸? 대문자로 와야 되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와야 되죠. 자, 그리고 Dr. Lee 어떻게 볼까요? 그쵸? D가 대문자로 와야겠죠. 그리고 L이 대문자로 오죠? Dr. Lee 이렇게 쓰죠. 자, Saturday 앞에 대문자입니다. 그쵸? Saturday. 자, 그리고 May 5월이라는 뜻이죠. May도 역시 대문자예요. 그래서 요일이랑 월은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럼 전치사를 말 나온 김에 보도록 할게요. Saturday 앞에 전치사 뭐가요? on Saturday가 오죠. 자, May 앞에 전치사 뭐야? in May죠. 그쵸? 아, 그리고 한 가지 요 전치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주말에 뭐 했다 할 때 어떻게 써요? 그쵸? on the weekend이라고 쓰죠. 자, 영국에서는 at the weekend이라고 합니다. 좀 달라요. 근데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IELTS는 International Language Testing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at the weekend을 내가 만약에 봤을 때 이게 잘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영국에서는 at the weekend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5번에 but I am excited. I는 항상 대문자로 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의외로 빼먹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줘야겠죠. 항상 I는 대문자로 I'm excited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추경표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IELTS는
아카데믹 시험이죠. 아까 물론 뭐 제너럴도 있죠. 근데 제너럴에서도 그 편지 아니고서는 쓰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자, don't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shouldn't 이렇게 줄여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formal language에서는 항상 do not, should not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글자 좀 늘리는데도 따로 쓰는 게 그쵸? 자, 그럼 don't는 do not이죠. 그쵸? I am은 역시 떨어뜨려 쓰셔야겠죠. it'는 it is, 그죠? it is죠. 그죠? shouldn't는 should not이 되겠죠. gonna는 what's gonna? going to, yes, 그쵸? wanna는 want to, 그쵸? want to. 자, 굉장히 인포멀하죠. gonna, wanna 이렇게 쓰는 거는 IELTS에서는 좀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한 가지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게 really라는 단어예요. really라는 단어는 informal English word입니다. 좀 격식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really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really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formal 하면서 아주 쉬운. 정말 매우란 뜻이죠, really가. 우리가 다 아는 그거예요. Yes, 그쵸. 요거예요. 요거 formal합니다, very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대신에. 그 외에 이거를 뭐 쓰기 싫으면 뭐 extremely라든지 뭔가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단어서 또 따로 드릴 거고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팅 하면서 실제로. 자, lots of 아까 a lot of 했죠. 두 개 똑같은 말이죠. 근데 lots of는 informal이에요. 그래서 라이팅에서 쓰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a lot of. 물론 뭐 many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a lot of. 자, 그리고 왜 아까 어휘를 본다고 했죠.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썼는지. 그래서 people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중복을 쓰기 싫으니까 guys, folks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있어요. folks라고 하면은 뭐 약간 서민? 그냥 일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folks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 뭐 이 사람들 아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 informal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people로 유지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토픽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뭐 어떤 특정 그룹일 때, 예를 들면 teenager이다, 아니면 뭐 몇 세 이상의 뭐 adult, 어른이다 할 때는 그렇게 한정을 줘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people로 쓰시는 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뭐 awesome 이런 단어, 스피킹에서는 쓰셔도 되는데 awesome 이런 단어 들어보신 분 있어요? What's awesome? Yes, it's like splendid. 그쵸? 멋지다는 얘기죠. awesome. 영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근데 informal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되게 뭔가 멋졌다 상황이 할 때도 so it was awesom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냥 splendid 이런 단어 괜찮겠죠? 굉장한 splendid. 또 우리 많이 쓰는 거 뭐 있을까요? 멋지다 쓸 때. 뭐 있죠? 뭔가 누가 얘기했는데? nice? Yes, nice. nice 그냥 진짜 간단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right, 이것도 같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stuff는 뭘까요? stuff. 물건이라는 단어죠. stuff. 이것도 스피킹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informal이에요. 그래서 formal을 고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thing. 그렇죠? 여기 고쳐 쓰셔야 돼요. 왜냐면 stuff라는 표현은 이렇게 단어를 굉장히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글에 조금 격식을 떨어뜨리는 수준의 단어예요. 그래서 thing으로 고쳐 쓰는 게 맞겠죠. 자, 이 단어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고쳐 쓰는 거는 실제 예시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도 아니고 앞으로 라이팅 하면서 계속 볼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주요 문제, 실제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유형. 태스크 1에서는 기본적으로 7가지 유형이 있어요. 7가지 유형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은 총 4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graph, chart 같은 거, bar graph. 자, 이렇게 생겼죠. 그냥 bar을 분석을 하는 거죠. 뭐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로에 뭐 도수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게 bar죠. 자, line graph는 뭐예요? 라인에 높낮이를 보고 그쵸? 뭐 떨어졌다, 뭐 상승했다, 뭔지 모르지, 뭐 세일이면 세일이 상승했다, 세일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파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통 퍼센트로 되어 있죠. 뭐 이렇게 그리면 뭐 네 월급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을 쓰시고 하면 뭐 의의 뭐 얼마, 시기 얼마 이런 식으로 퍼센트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외에도 테이블 차트를 분석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많이 안 나오는데 한 번씩 잘못 걸려서 응시자들을 정말 미치게 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flow chart. 자, flow chart 왜 우리 잡지 같은 거 보면은 뭐면 뭐 1로 가시오 해가지고 1로 갔더니 뭐 당신이 뭐면은 뭐 yes면 2로 가시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무슨 과정을 설명하라고 할 때 이게 yes로 가서 다시 no로 가고 어떻게 돼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를 쭉 쓰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약간 그래서 2번으로 가시오 3번으로 뭔가 좀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낄 때 있죠. 그거를 영어로 써야 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로우 차트예요. 자, 두 번째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그램인데 다이어그램은 지금 여기 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에 실제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 예를 들면 소화기를 그려놓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말로도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 보시오 하면 설명해 줄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 부분에 장치 이렇게 그 부분에 용어가 뭔지는 적어놨어요. 근데 그 용어를 안들 내가 이걸 누르는지 뭐 어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그런 몇 가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좀 외워주실 수밖에 없긴 해요. 아니면은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시오. 비가 내려서 다시 어떻게 바다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표정이 너무 나는데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보통은 잘 안 걸려요. 근데 한 번 잘못 걸리면 이것 때문에 점수를 망치는 학생이 꼭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너럴은 안 나오니까 아주 다행이죠. 자, 뭐 아카데믹 모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죠. 자, 마지막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map,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어떻게 보는지 뭐 읽는 건데 뭐 장소를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하고 하는 건데 요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거 알 수가 없죠. 누가 이 해 시험에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저는 5.5 반이지만 요거를 보긴 할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패턴을 드릴 테니까 요 세 개에 한해서는 좀 외우도록 시킬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공부할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오는 유형인데 그냥 차라리 한번 외우고 끝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요 위에 4개에 관해서는 자기가 좀 몸에 이렇게 좀 익숙하게 배워들도록 계속 장문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2를 한번 볼게요. 테스트 2는 오늘 안 할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 2 들어갈 때 자세하게 예시를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 2는 똑같죠, 그렇죠? 첫 번째 유형,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Agree or disagree. 자, 동일하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지 적으시오라는 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자가 가사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적으라는 게 IELTS 테스트 2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뭐 당연히 좀 더 설명이 이거 길게 나오겠죠. 근데 요는 그거죠. 자, advantage or disadvantage라고 하면 뭐죠? advantage 하면 2점, 그죠? disadvantage 하면 2점을 받는 건 뭐예요? 단점, 그죠? 단점을, 자, 장점과 단점을 쓰라는 거죠. 장단점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술 형식이겠죠. 당연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장점을 쓰고 단점을 쓰시오. 예를 들면 햄버거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그럼 뭐 당연히 장점은 빠르다, 편하다고, 단점은 몸에 안 좋다. 이런 거를 서술을 하는 거겠죠. 자, 문장을 형식을 잡는 거는 실제 할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많이 나오는 유형은 reason, problem, and solution. 어떤 문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유나 또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서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요즘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만책을 많이 읽는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하면은 학생은 어떻게 선도를 해야 되는지 자기 아이디어를 적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예시를 많이 적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하고 지원해줘도 공방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체크를 논문이 아니라 체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gree or disagree도 그렇고 advantage, disadvantage도 그렇지만 특히 agree or disagree 할 때 내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나의 가치관을 알고 싶은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아이디어가 많은 쪽으로 쓰셔야 해요.
뭐 브레인스토밍 할 때 아이디어가 많은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당연히 남자랑 여자랑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가 많이 해야 된다고 쓸거리가 많다면 그쪽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은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본인 혼자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에 오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저 애는 이렇게 생각을 했네.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스피킹도 나는 뭐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걔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 노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남의 아이디어라도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피킹 같으면 뭐 아파트먼트, 뭐 하우스, 다음 페이지는 뭐 my major, my studies, 다음 페이지는 뭐 my hobby, my favorite sports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쫙 적는 거예요. 한글로 노트를 필기하듯이 적으셔도 되고 뭐 영어로 적으셔도 되는 부분은 하지만 라이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gree, disagree 해서 주제를 적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체크를 해서 agree일 경우에 이 아이디어, disagree일 경우에 이 아이디어. 자, 이렇게 많이 적는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해서 가는 뿐이죠.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아이디어 노트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기가 봤던 아이디어가 있으면 금방 빨리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이 볼게 Academic Writing Task 1에 라인 그래프, 뭐 라인 그래프 아니죠. 바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프를 작성을 하는 기초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요거 제가 단어 같은 거를 새로 드릴 텐데 오늘 요거를 같이 보고 수요일에 오시면 실제로 스트럭처를 잡고 한번 글을 적어볼 생각이에요. 자, 먼저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태스크 1에서는 아까 그 세 가지는 일단 제외를 할게요. 그 세 가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자, 스트럭처를 짤 때 우리 보통 태스크 2 쓸 때 스트럭처 어떻게 잡죠?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쓰는 글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 쓸 때 뭐 서론 먼저 쓰죠. 그렇죠? 서론이 introduction, 그죠? 그리고 본론, body, 그쵸? 메인 body를 쓰죠. 메인 body는 뭐 1도 있을 수 있고 2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단락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 뭘 써요? 다 썼다 하면 그쵸? conclusion을 쓰죠. 자, 요게 기본적인 태스크 2의 방식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태스크 1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앞에 간단히 적은 거예요. 태스크 1에서는 introduction은 적고 메인 body도 적지만 순서가 좀 다릅니다. introduction 적은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general statement라고 해서 간략한 서머리를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래프가 하나 있다. 그 그래프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적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저 여기는 간단한데 여기는 없는데 제가 뒤에 붙여놨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 페이지가 있죠? 자, 지금 그래프를 이게 색깔이 안 보이지만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Germany, France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뭘까요?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그쵸? 책이 팔린, 나라마다 책이 팔린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책이 팔린 수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나라마다 책이 팔린 수가 결론적으로, 그쵸? 많아졌다. 증가를 한 거죠. 그쵸? 근데 유독 그 중에서 독일이 두드러지게 많이 팔렸죠. 그쵸? 이런 게 제너럴 트렌드예요. 일반적인 현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가 일반적인 현상이죠. 자, 그래서 서머리를 적을 때는 거창한 걸 적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문장 요약을 하게 돼요. 한 두 문장으로. 그리고 내가 전체적인 뭐 서머리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적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증가했다든지 이런 말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가 끝이에요. 뭐 나라마다 증가했다 아니면 특정 나라만 증가했다. 요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서머리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온다고 했죠. 그럼 인트로덕션을 잠깐 볼게요. 인트로덕션에서는 제가 여기 한 문장이라고 적어놨죠? 보통 한 문장으로 적으시면 돼요.
task description이랑 paraphrasing이라고 적어놨죠. 자, task description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방금 본 요 표에서 여기 있는 요 볼드 처리된 거 있죠? 진한 글씨, 요게 task description이에요. 설명이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이 태스크가 설명하는 바가 뭔지 요거를 보고 paraphrasing이 뭐죠? 들어본 적 있어요? paraphrasing? 말을 바꿔 쓰는 게 paraphrasing이에요. 예를 들면 일반형으로 적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 단어를 바꾼다. increase를 다른 단어로 바꿨다. 뭐 아까 rise나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그런 게 다 paraphrasing이에요. 그래서 요 태스크 디스크리션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paraphrasing만 한 문장 하면 돼요. 그게 introduction이에요. 그거는 수요일날 같이 하면서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질문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질문에서의 배경 설명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럼 결국은 그냥 그 설명을 바꿔 쓴다는 그 말이죠. 질문에 이미 쓰인 단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썼던 단어는 비슷한 단어로 다 대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질문 자체에서 사용된 언어를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 그게 paraphrase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질문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나는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야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꿔써야지. 이런 게 paraphrase의 스킬이겠죠. 요거는 제너럴 모듈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제가 일단 다음 주에 오면 그것도 좀 정보를 드릴게요, 따로. 자, 그리고 아까 요 인트로덕션이 끝나면 서머리 문장 한두 문장 쓴다고 했죠. 그 다음 내려가는 게 이 글의 메인인 메인 바디예요. 메인 바디에서는 그래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쓰는 건데, 자, 근데 한국 학생들이 제일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딱 보면은 왜 독일에서 책이 많이 팔렸는지를 분석하려고 해요. 근데 왜 독일에서 책이 많이 팔렸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것만 봐서는. 여기서 묻는 건 왜 독일에서 책이 많이 팔렸는지가 아니에요. 독일에서 책이 몇 번 팔렸다, 세일이 증가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하면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수 몇 점이 낮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 아까 끝이에요. 그랬다. 왜 많이 팔렸는지는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인 바디에서 자, 뭐 세일이 증가했다, 세일이 떨어졌다, 뭐 세일이 뭐 노동을 쳤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적습니다. 그게 메인 바디가 되겠죠. 그거를 제가 오늘 동사들과 명사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설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연도별로 분류가 돼 있으면 뭐 독일에서 2015년에는 2015년에는 세일이 이랬는데 뭐 2015년에는 이랬다. 그래서 연도별로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 두 개를 잡아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제일 먼저 보면 제너럴 트렌드가 뭔지 일단 노트 딱 하시고, 그죠? 전체적으로 세일이 증가했다. 이렇게 한 문장, 그죠? 노트 테이킹 할 때는 이거는 수요일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메인 바디에서 비교 대상이 뭔지, 연도면 연도별로 분류한다. 나라가 4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두 나라는 증가, 두 나라는 감소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는 감소한 나라 2개 줬고, 두 번째 문단에는 증가한 나라 2개 줬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사고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생각을 뭐를 비교를 할 건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말한 테스트 1에서 이용하게 쓸 수 있는 동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같이 볼게요. 증감 변화를 묘사하는 동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증감 변화를 묘사하는 동사들. 자, 증가를 표현하는 동사는 다양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증가한다고 하면 아까 increase 얘기했었었죠. 동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ncrease, go up, rise, grow, climb, double, multiply, jump, develop, accelerate, soar, shoot up, boom. Right. 자, go up 하면 뭐예요?
증가하다. 그쵸? 그거 그죠? 그쵸? rise. 증가하다. 다 증가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르게 생겼죠. grow 하면 뭐예요? 자라다. 자, 성장하다. 의미가 있어요. 성장하다. 그래서 세일의 규모가 많이 성장했다 할 때는 뭐 increase 좋지만 grow를 써볼 만하겠죠. 그쵸? 자, climb는 거예요. 올라가다. 그쵸? 올라가는 거죠. double. 두 배로 증가하다. 그쵸? double. 뭐, 세배는 트리플이죠. 자, multiply 하면 뭐예요?